네, 안녕하세요. 자, 또 뭐, 해가 이제 바뀌어서 2017년인데, 이제 시험이, 1차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6개월하고 이제 좀 더 남았는데, 뭐, 일단, 1차 시험에 하면 이제 매진하셔야 되고, 2차 시험은, 2차 과목은 일단 1월하고 2월이, 이론 강의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월하고 2월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1차 시험 끝나고, 7월 아마 중순 좀 지나서 1차 시험 끝나고 아마 바로 그 다음 주부터 2차 수업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라 가지고, 이론 강의는 이제 요약 강의하고, 그리고 문제하고 두 가지 이제 함께 진행합니다. 그때 가서는 이론 강의가 뭐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월하고 12월, 1월하고 2월 두 번에 걸쳐서 일단 이론 강의는 이제 끝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원래 뭐 심화 과정이 기대인데 2차 과목은 강의 복귀 같은 경우는 뭐 심화 과정이라 해서 심화 이론을 하는 게 아니고 지난 11월하고 12월 진도 나간 부분 이외에 진도 안 나왔던 부분 그게 맞춰가지고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뭐 왜 심화 이론 안 하냐는데 심화 이론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진도를 계속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뭐 건축법입니다. 그 건축법이 이제 지금 지난번에는 92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진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화하고 2화 강의에서 건축법은 이제 93페이지부터 해서 나옵니다. 93페이지부터 해서 건축법 뒤에까지 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는 이제 건축법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 이제 관리실무도 그렇고 관계법규도 그렇고 2차 과목은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거의 없어요. 민법하고 뭐 회계하고 이런 거 좀 틀립니다. 뭐 민법하고 회로는 민법하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을 모르면 뒤에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2차 과목은 내용이 앞에 거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용이 거의 다 단원별로 해서 내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꼭 앞에 내용을 뭐 알아야 뭐 뒤에 내용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3페이지 보시면 제3장 건축물의 이제 대지하고 도로 뭐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선 뭐 첫 번째 이제 대지에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공법 관계에서 자 대지다 이렇게 표현한 건 원래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는 토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 민법에서 이게 부동산입니다. 근데, 공법 관계 들어오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개발 등을 하기 위한 토지는 별도로 뭐라고 하냐. 대지다 이렇게. 그리고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일단 법적으로 필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필지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이제 처음 접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일단 경계를 청량을 하고, 경계가 청량이 되면 뭐가 정해지냐면 면적이 정해져요. 토지에 대해서. 여기 면적이 정해진, 법적으로 면적이 정해진 그 같은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 이때 개념을 뭘 사용하냐. 필지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래서 필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국가에서 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청량하고 뭐가 확정이 되어 있는 토지냐. 면적이 정해.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이제 필지에 해당이 돼야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로 보고. 그래서 이걸 건축법에서는 따로 뭐라고 부르냐. 대지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필지에 해당이 돼야 되냐. 자, 경계를 청량해서 면적이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면적이 정해져야 뒤에 가게 되면 건축과 관련해서 건물의 규모가 나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자, 이런 걸 적용을 하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을 해야 건축 면적이 나오고 연면적이 나요. 이와 같은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적용하기 위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에 대해서 뭐가 정해져? 면적이 정해져. 법적으로 일단 토지 관련해서 경계를 청약하고 이 토지가 뭐가 돼야 되냐? 필지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 11월 강의할 때 이제 한 건데 법에 의해서 하나의 필지로 인정이 돼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1필지 1대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대지 관련해서 뭐 의가 나 있는데 그게 나 있는 대지에 관한 정의는 건축법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하고 대지하고 개념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거죠. 건축법에서 대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 토지는 토지입니다. 앞에 이게 전제가 돼요. 법에 의해서 뭐로 나눠진 필지로 나눠진 그와 같은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따로 뭐라고 하냐 대지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지와 관련해서 대지의 이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지 안전성 확보 관련해서 첫 번째가 이제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제 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대지 관련해서 안전성 관련해서 첫 번째 이제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인데, 자, 만약 이제 비가 와요. 비가 오게 되면, 자, 빗물이 지금 이제 대지하고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빗물이 도로 쪽으로 빠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도로에 떨어지는 이런 빗물이 대지 쪽으로 빠지는 게 안전하겠어요? 어느 게 안전하겠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대지가 물에 잠기겠죠. 물이 도로에 떨어졌던 빗물이 다 어디로 빠진 거예요? 대지 쪽으로 빠지죠. 그러면 대지 부분이 침수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대지가 도로보다 높아야 대지에서 비가 오게 되면 대지의 빗물이 어디로 빠지냐? 도로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대지는 항상 도로보다 높아야 되냐 그 얘기인데 원래는 원칙은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즉 높아야 돼요. 근데 이게 꼭 그대로 다 적용된 게 아니고 끝에 보면 다만 대지에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즉 대지 부분에 물 빠진 데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건축물 용도상 방섭입니다. 방섭이면 습기 예방이에요. 습기 예방이 필요가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문장이 원칙을 물어봅니다. 원칙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림으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 경우고 예외적으로 뭐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방섭의 필요가 없는 그 같은 건물이다. 그럼 이때는 대지가 도로보다 이제 낮아도 된다. 그런 의미. 자, 그래서 뭐 내용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성토하고 지방 계량인데, 자, 건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자, 물렁물렁해요. 대지가 단단한 게 아니고 물렁물렁해요. 자, 그러면 여기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집안 자체가 튼튼하지 않죠. 그러면 무너질 우려가 있다니. 원래는 대지는 탄탄해야 돼. 그리고 만약 이제 지금 건물을 지을 대지 밑에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매립되어 있는 그와 같은 토지다. 그럼 이거는 건물을 짓게 되면 위에 압력이
압력이 많아지게 되면 대지 자체가 약해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대지 관련해서 이와 같이 뭐 매립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냐 그 얘기인데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일단 전제가 있어요. 토지 관련해서 대지 조성 관련해서 기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그래서 그게 뭐 성토나 지방 계량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전제와 관련해서 앞에 되는 거. 그래서 섭한 토지다.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다. 그리고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에는 성토 다른 데서 뭐 흙을 가져와 가지고 메꿔야 된다. 그러니까 성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지방 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한 번 출제되는데, 자, 쓰레기 등이 매립된 토지와 관련해서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출제가 되면 틀린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되냐? 성토나 지방 계량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놓으면 틀린 거예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에 따른 뭐가 필요하냐? 조치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틀리게 해서 잘 출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이 뭘 의미하냐? 그 정도만 좀 유념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안전과 관련해서 4번 옹벽의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옹벽은 대지 부분을 일부분을 절토, 즉 자르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지표 부분에 있는 토지나 이런 게 흘러내리겠죠. 이런 거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벽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옹벽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설개론에서 토지의 이제 압력 중에서 측압이 옆면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이걸 분산 또는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게 뭐냐? 옹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옹벽은 어느 경우에 이제 설치하냐 이건데 94페이지 가시면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나 절토하는 부분에 자 일단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기 이제 절토나 성토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높이가 1m 이상이 되는 경우. 자, 이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뭘 설치해야 되죠?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옹벽 설치의 일단 요건입니다. 경사도하고 높이하고 두 가지 요건.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고, 그리고 절토나 성토된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뭘 설치해야 되냐?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절토나 성토된 부분의 높이가 여기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이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옹벽을 구조를 콘크리트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로 한 건 높이가 얼마 이상이냐? 2m 이상일 때. 2m 이상일 때는 옹벽과 관련해서 높이를 2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종전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종종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옹벽 설치는 설치 대상 요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뭐 2m 이상이면 옹벽의 이제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관련해서 건축을 하는 대지에 있어서 조경 등에 이제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경 부분이 일단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조경 부분 좀 잘 좀 해주시고, 자, 우선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조경 등에 필요한 시설을 이제 설치해야 되는 건 대상이 건축을 하는 대지 면적이 자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적용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기준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7회 때 주관식으로 해서 이게 출제됐어요. 200제곱미터. 일단 건축을 할 때 조경 등에 이제 필요한 건 대지 면적을 기준해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조경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인형인데, 자 이건 건물 용도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대상 대지 면적의 최대 10%에서 5% 범위 내에서 각각 해당되는 이제 면적만큼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의무 대상, 자, 이 부분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 조경과 관련해서 자 일정한 경우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10가지 정도에 해당하게 되면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다니. 그래서 95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3번 조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서 나와 있죠. 그게 보면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그게 박스 안에 있는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경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 자 그래서 중개사 시험하고 일단 가지사 시험에서 이게 자주 출제해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크게 보면 한 10가지 정도예요. 10가지인데 10가지를 다 외워야 되냐? 못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자, 관리사 시험 17회 때 출제됐고, 중개사 시험 작년에 이게 출제됐어요.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뭐냐면, 공장을 건축할 때.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다 대상이 공장이에요. 그래서 공장과 관련해서 건축을 할 때,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대지 면적입니다. 공장을 건축하는데 대지 면적이 적으면 하지 않아도. 그래서 대지 면적 기준이 5,000제곱미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자 원래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는 거예요. 근데 공장은 5,000제곱미터 기준.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공장 건축한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물 규모입니다.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법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건축하는. 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이 되는 공장은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세 가지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자 그래서 일단 중개사 시험에서 한번 먼저 출제됐고 작년에는 관리사 시험에서 먼저 출제됐고 작년에는 중개사 시험이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자 이거는 일단 대상이 이겁니다. 공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8번이에요, 8번. 8번은 물류시설이에요. 그 물류시설이 규모가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물류시설 설치할 때 조경을 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로 속에 있는 게 중요한데, 가로 속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외한다. 자, 이와 같은 물류시설을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설치할 때, 자, 이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외한다는 게 자, 물류시설을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 설치하는데 면적이 1,500제곱미터 안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서 뭐예요? 제외한다 이게. 그 결국은 이거예요. 적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중개사 시험 이게 한번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석과 관련해서 출제되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10개입니다. 10개인데 일단 10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2번, 3번, 4번하고 8번 이렇게 4개가 중요해요. 4개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당연히 적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예로 보면 첫 번째가 녹지 지역에서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칭이 녹지죠. 나무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지에 염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돼요. 대지에 소금기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때는 나무 심어봤자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런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경우는 쭉 읽어보면 상식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할 건 여기 4개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 일단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 옥상 조경이 나와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출제가 된다고 항상 매년 예상은 해요. 근데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중개사 시험이든 관리사 시험이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뭐 출제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뭐 출제자 마음인데 20년 동안 매년 올해는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념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건물이 있으면 요즘 이제 건물을 건축을 할 때 건축물 옥상 부분에 조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건축물 옥상 부분에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되면 원래는 대지에 조경을 해야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 기준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건축물 옥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전체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 100분의 50이 또 나요. 자 그러면 지금 대지 면적이 자 1000제곱미터인 대지고 그리고 조경을 대지 면적에 있어서 자 10%를 조경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니까 여기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원래는 조경 면적이 법적으로는 대지 중에서 100제곱미터는 뭘 해야 되냐? 조경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옥상 부분에 조경을 자 90제곱미터에 대해서 조경을 했어요. 그 옥상 부분에 지금 90제곱미터 조경 조치를 했으면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여기 조경 면적 중에서 3분의 1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 90제곱미터에 대해서 3분의 2니까 자 60제곱미터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체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제한이 있던 원래 대지 조경을 해야 되는 면적 중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00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 중에서 얼마까지만 인정이 되냐? 50제곱미터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러네. 자, 그래서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옥상 조경 면적 중에서 대지 조경 면적을 산정한 건 기준이 얼마냐?
3분의 2예요. 그리고 이때 3분의 1을 인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대지 조경 면적 중에서 얼마는 초과를 못하냐. 100분의 50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한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되기는 딱 좋은데 너무 출제 예상을 많이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언제든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은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도로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우선, 자, 건축법상 도로는 일단 기능이 두 가지가 가능해야 돼. 자,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 자, 이 두 가지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의 물리적 기준은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너비가, 즉 폭이 3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건축법상이 돼.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 도로의 이제 기능이 보행. 자, 여기서 보행은 사람의 보행. 사람의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되고, 또한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건축법상의 도로다. 그러니.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보행하는 경우. 자, 이걸 일반적으로 인도 또는 보도 이렇게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통행하는 이 길, 도로를 뭐라고 부르냐? 차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는 차량이 다니는 차도뿐만 아니고 뭐도 포함이 돼요. 인도, 보도가 포함을 해서 건축법상의 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너비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 4m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너비 4m 이걸 뒤에 가게 되면 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도로의 소요 너비다. 건축법에서 도로의 소요 너비 이렇게 놓으면 너비가 얼마 이상인 걸 말해요. 4m 이상인 걸 건축법에서는 소요 너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법상의 도로 일단 이걸 잘 유념하시고 가능. 자동차 통행뿐만 아니고 모두 가능. 사람의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 두 가지가 가능해야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면 자, 이렇게 된 차가 다니죠. 보도면 사람이 다니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만 다니는 차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도, 차도 이걸 다 합쳐서 건축법에서 뭐라고 부르냐? 도로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게 최소한 너비가 얼마가 되냐? 4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 자, 그래서 일단 부행도 가능해야 된다는 것, 그걸 유념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건축법상의 도로 설치는, 자, 설치하는데 근거, 어디에 근거해서 이제 설치하냐, 그 얘기인데, 96페이지 가시면 두 가지가 나요. 자, 원래는 도로 설치 관련해서 각종 관계법이 있습니다. 도로법이다, 사도법이다, 국토개법이다. 이와 같은 이제 관계법이 있어요. 도로 설치에 대한. 그러면 그와 같은 관계법에 의해서 신설이 되거나 변경 등과 관련해서
고시가 된 도로, 이런 도로가 일단 여기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뭘로 보냐? 건축법상의 도로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시도의사, 즉 특별시장, 강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경우, 도로 설치 관련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경우 이때도 건축법상의 도로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보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강연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자 5명 줄여서 시도의사예요. 그래서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자 이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건축 허가나 신고가 있을 때, 특히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자 시장 구청장이 자 화재 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자 원래 이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소방 차량 등이 뭐 진입 등을 이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로가 폭이 좀 좁다. 그러면 옆에 있는 땅도 도로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지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면 그와 같은 경우에도 성격을 뭘로 보냐? 건축법상의 도로로.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이걸 일반적으로 소방도로다 이렇게 표현해. 소방도로. 자 원래 이제 여기 지금 자, 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도로 너비가 12m고, 지금 여기는 도로 너비가 3m예요. 자, 근데 지금 건물을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요. 자, 근데 이제 너비 3m니까 여기에는 맞췄죠. 3m 이상은 맞췄죠. 자, 근데 이제 시장에 보니까 건물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 차량이 이제 진입해야 되는데 너비 3m면 한 대 정도밖에 못 들어간 거야. 그럼 최소한 소방 차량이 2대 이상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자 대지 중에서 일정 부분, 자 이 부분은 도로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만약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부분을 도로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지정된 도로도 성격을 뭘로 보냐? 건축법상의 도로로 본다. 그런. 자, 그래서 2번이 이게 중요한.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위치를 지정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청장이 마음대로 위치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야 돼.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 여러분들 그게 2번입니다. 밑에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1번. 도로의 지정 공고. 1번의 도로의 지정 공고가 이 경우 시장 구수청장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원래는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냐? 이해관계인의 동의. 동의가 있어야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원칙은 이제 이해관계인의 동의인데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받기가 곤란하다. 그럼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이제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들이
사실상의 통로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경우다. 그럼 이때도 이해관계는 이제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이게 중요해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좀 유념해 두시고. 자, 그래서 뭐 1번에 나와 있는 도로의 지정 공고에서 나와 있는데, 그 지정 공고가 이거 관련된 거예요. 건축 허가나 신고가 있을 때, 시장군수 총장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 공고할 때 기준 보시고 96페이지 제일 밑에 3번 도로의 소요너비 나와 있죠. 자, 이거예요. 도로의 소요너비.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가 얼마 이상이 되냐? 4m 이상 된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소요너비예요, 소요너비. 자, 그래서 이제 뭐 너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폭입니다. 도로의 폭은 원칙은 4m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자, 이게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예요. 여러분들 97페이지 가시면 2번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 기준 너비 4m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비가 이제 4m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여건을 고려를 해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그와 같은 구간이다. 그럼 이때는 4m가 아니고 얼마 이상이 되냐? 3m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면 뭐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것만 가능하다. 사람의 이제 보행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구간이다. 그럴 때는 3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준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도로 끝부분이 막혀 있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 자, 이와 같은 경우가 도로 끝이 여기 막혔죠. 이 부분이 뭐가 되냐?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 그래서 막다른 도로와 관련해서 너비는 꼭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여기 너비 기준이 법에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요.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 1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 되는 경우 해서 2m, 3m, 6m 이렇게 해가지고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각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시험 문제, 중개사 시험 문제 한 번 출제되는데 왜 출제되냐면 시행령에 가게 되면 이 규정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 제2조에 앞부분에 딱 나와 있어요. 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들이 법 규정을 보는데 이게 제일 앞부분에 눈에 딱 띄니까 이게 출제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여러분들 이제 출제됐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고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뭐 10m 미만일 때는 2m, 뭐 35m 미만이면 3m 이상, 35m 이상이면 6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출제되는데, 이거는 지금 일단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때 임박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하고
도로에 관계 나겠습니다. 자, 일단 법 기준을 보면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가 3m 이상이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도로에 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A 대지하고 B 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그림상을 보면 A 대지는 여기 도로에 이 부분이 접해 있죠. 자, 근데 이제 B 대지 같은 경우 A 대지 바로 뒤에 있는 B 대지입니다. 그 B 대지는 도로에 지금 접해 있는 거에 접하지 않은 거예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그냥 A 대지 바로 뒤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대지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대지에 자, 사람이 출입, 즉 들어가고 나가고 또는 대지에 이제 건물을 건축하려면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겠죠. 건축을 하려면 공사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야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대지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거나 또는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려면 대지의 일정 부분이 도로에 뭘 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접해야 도로 부분에 접해 있어야 공사 차량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B 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원래는 맹지라고 이야기해요. 부동산에서 이제 맹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같이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여기 토지에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해도 후학권자 건축 허가를 안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B 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하려면 앞에 있는 토지, 즉 대지 A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A 대지를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허가를 신청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건 이런 목적 때문에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접해야 되냐 이건데 법에서 최소 기준은 2m입니다.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게 여기 뭐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 자, 지금 이제 막다른 도로입니다. 근데 너비가 3m예요. 3m면, 자, 여기 이제 골목길 안에 있는 B 대지하고 C 대지죠. B 대지하고 C 대지가 골목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도로가 끝나는 지점이죠. 이게 막다른 도로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도로 너비가 3m입니다. 그러면 B 대지하고 C 대지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여기 3m 도로 중에서 자, 이 부분이 도로에 접해야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미터를 접해야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2m씩 접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그 골목길 안에 있는 뭐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인데 대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집 있죠. 그건 토지 소유자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 각각 얼마씩 접해 있냐? 법적으로 보면 2m씩 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냐? 건축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2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준
너비는 얼마 되냐? 3m 이상이 돼야 되고 접하는 건 얼마 이상 접해야 되냐?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러면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 자, 원칙은 도로의 너비 3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지가 접하는 거는, 도로에 접하는 거는 2m 이상 접해야 된다. 자, 이게 건축법의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자, 여기 나 있는 기준이 강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97페이지 제일 밑에 3번입니다. 3번. 기준 강화 써놔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느 경우에 이제 기준이 강화되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자,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물을 건축을 할 때 건물의 규모가 좀 크다. 건물의 규모가 크게 되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 있는 기준을 강화시켜요. 그러면 기준을 강화시키면 건물의 규모 얼마를 규냐면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걸 규모. 그래서 대지 안에 건물의 규모가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도 4m가 아니고 6m 이상이 돼. 그리고 접하는 것도 2m 이상 접하는 게 아니고 3m 이상 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건물의 규모가 연면적 균에서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가 공장일 때는 2000이 아니고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기준 이게 적용이 된다. 기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것.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건물의 규모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이냐?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일 때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럼 이때는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 접하는 것도 얼마 이상? 4m 이상 접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굉장히 자주 출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건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건물의 규모하고 너비하고 그 다음 접하는 기준 두 가지는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98페이지 건축선 라인인데 건축선 이건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과목을 맡은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SNS 네이버 밴드 어플을 활용하여 손쉽게 수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치면 어플이 보일 겁니다. 눌러서 설치부터 해주시고요. 자, 지금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동일하게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 완료된 네이버 밴드 어플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상단에 돋보기 모양 버튼이 밴드 찾기 검색창입니다. 이곳에 주소모를 입력한 후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모 네이버 밴드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자,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 주소모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에 눌러보시면 전국 모의고사가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아이콘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파일 열기 또는 이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모의고사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를 통해서 크게 보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에서 나가서 밑으로 스크롤 하시면 모바일 1일 문제가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푸시고 쭉 밑으로 내리시면 정답과 해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메일 용어입니다. 용어들을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올려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도 업로드가 되는데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밴드 주스무를 통해 출퇴근 짜투리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여 좋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스무 밴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